자, 그래서 오늘은 7단원 등차 등비 수열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이 7단원 등차 등비 수열인데, 일단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전에 수열이 뭔지를 먼저 조금 알아야 된다. 자, 일명 수열이라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수의 나열이라고 부르는 어떤 수의 규칙을 썼을 때 그놈의 일명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수의 규칙이 간단하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연수라는 걸 쭉쭉쭉 쓰는 규칙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첫 번째 숫자를 요 놈을 첫 번째 항이라고 쓸 거고, 쓸 때는 A1, 그리고 읽을 때는 첫째 항이에요. 아, 이 규칙 중에 첫 번째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요 놈을 두 번째 항, 요 놈을 세 번째 항, 요 놈을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손쉽게 10번째 항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손쉽게 1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n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규칙에서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n이 되겠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일명 뭐라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요 일반항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수의 규칙들이 정해졌을 때. 그런데 그 규칙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규칙을 배울 거냐면 일명 등차 수열이라는 규칙을 배울 거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쓴 이 자연수들도 등차 수열.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일씩 커지죠. 일씩 커지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적어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10이 있고 7이 있고 4가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5가 되는 어떤 수의 규칙을 보자라는 거죠.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를 봤더니, 아, 얘가 일정하게 3씩 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울 거냐면, 지금 위의 것처럼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거나 일정한 수가 계속 빼지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리는 그 수열을 일명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값 또는 작아지는 값을 일명 뭐라 부르냐면 이름하여 공차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놈의 이름은 공차. 그래서 우리는 공차를 가지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요 놈도 예를 들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위에 거는 쉬웠지만 아래 거는 조금 어렵죠.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요것도 이름을 조금 달리 줘야 되니까 소문자 이것을 B1, 요 놈을 B2, 요 놈이 B3, 얘가 B4, 얘가 B5, B6라 그래서 요렇게 6번째 항을 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는지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요 정도 이제 규칙을 찾는 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구할 줄 아는 학생들은 이걸 곧바로 13-3n이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딱 10, 2를 집어넣으면 딱 7, 3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 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요 일반항을 지금 선생님이 써놓고 보니까 맞다라고 하지, 너네한테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바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수열이 있을 때 A1, 여기 A2, A3, 여기 A4, 우리는 n번째 항이 궁금한데요. 그 규칙이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야. 그럴 때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불렀는데, 기호로는 일명 D라고 적고요. 얘를 공차라고 부를 거다. 이 공차 값은 양이 되면 더해지는 거고요. 음이 되면 빼지는 거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D씩 더해지는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항을 뭐라고 당연히 적을 수 있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를 더했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를 더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니라고 물어본다면
n-1개를 더했다라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뭐라 부를 거냐 앞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과 내가 공차만 알고 있으면 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는 저 항을 다시 봤더니 첫째 항이 얼마냐면은 10이 되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요 일반항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첫째 항 여기다가 10을 적어주고 n-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3을 딱 대입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3이 돼서 얘랑 같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다? 결국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 더하기 n-1d를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니? 그래서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구하라 그러면 요 일반항은 5 더하기 n 빼기 1d다 라고 구해서 전개하면 2n 더하기 3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다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일명 요게 등차 수열 일반항 내용이고요. 제대로 필기는 안 해도 되게 다 적혀 있어요. 등차 수열 일반항. 자, 두 번째가 일명 밑에 한번 적혀 있겠죠?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가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야. 등차 중항. 자,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에서 항상 3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자연수를 딱 놓고 봤더니 항상 요 세 수는 알겠지만 지금 등차 수열인데 얘는 항상 요 놈의 2배가 요 2개 합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 요 3개도 보면은 요 놈의 2배가 요 놈의 합이랑 같더라. 예를 들어 밑에 것들도 요 놈의 합은 요 놈의 2배는 요 놈의 합이랑 같다. 요 놈의 2배는 요 놈의 합이랑 같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우리 등차 수열 임의로 3개를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가운데 거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이 A1 더하기 4D가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요 2개의 합이랑 뭐 하더라?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 수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이것의 2배는 얘와 얘의 합이랑 같다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럴 때 우리가 요 X를 X는이라고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X를 뭐라 부를 거냐면 요 놈의 이름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 등차 중항은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를 이용해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일 때 뭐 X를 구하거나 A를 구하거나 B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는 직접적으로 A와 B의 등차 중항을 구하라 그러면 일명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2개를 더한 거의 절반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해당하는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 가지고 몇 번째 항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다. 그리고 세 수가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는 2개의 합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두 수의 등차 중항은 더한 거의 절반으로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일단 내용 설명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면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등차 수열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일반항을 구했다면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일명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등차 수열의 합. 예를 들어 아까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은 1, 2, 3, 4
5, 6, 7, 8, 90이 있다. 이런 자연수란의 수열이 10개가 있다라고 보자.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더하겠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학생은 1부터 10까지 합을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요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를 거꾸로 써보게 되면 10, 9, 8, 7, 6, 5, 4, 3, 2를 적어봤더니 결국엔 선생님이 이놈의 합을 S라고 두면 이놈의 합도 S가 되겠고 이렇게 지금 더하게 된다면 이 합을 구할 건데 무슨 성질 이용할 거냐? 두 개를 더해보자라는 거야, 위아래를.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도 1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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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11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1로 같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른쪽 거를 다 더한 것은 11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겠다? 10개가 돼서 우리는 그 합이 2S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2로 나눴다. 그것이 1부터 10까지 합 55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걸 숫자로 설명한 거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문자로 해서 한번 가르쳐 줄게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일반항도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합도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요놈의 합을 첫째 항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쓸게요. A1 더하기 D 그리고 세 번째 항 이렇게 적고요. 점점점 마지막에 당연히 n번째 항은 A1 더하기 n 빼기 1 D까지 합을 간단히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거꾸로 써줄게요. 거꾸로 써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그러면 A1 더하기 n 빼기 1D 그리고 A1 더하기 n 빼기 2D 그리고 A1 더하기 n 빼기 3D 그리고 더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에 A1을 적어주면 저것을 거꾸로 썼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요놈과 요놈의 합이 2A1 더하기 n 빼기 1D가 되는 거고 자, 요놈과 요놈을 더하더라도 A1은 똑같이 두 개고 D가 n 빼기 2개 한 개가 있으니까 n 빼기 1 D개 여기도 2A1에 n 빼기 3, 2가 만나서 n 빼기 1개 마찬가지 요것도 다 같아서 결국엔 이것이 전부 다 같은데 몇 개가 있겠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 개수는 요놈의 항의 개수 n개가 있다라는 거다. 결국 두 개를 더하면 2SN이 돼서 우리는 요 SN이라는 것을 이쁘게 적으면 요거부터 적어서 2분의 N 2A1 더하기 N 빼기 1D라고 정리해서 일명 저것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얘기하겠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공식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문제에서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2일 때 S15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S15를 구하면 S15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이걸 매번 쓰기 어려우니까 2분의 여기다가 15를 집어넣고 2A1은 2배니까 10에다가 더하기 n 빼기 1 14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것이 우리는 첫째 항이 5, 공차가 2인 것에 15번째까지의 합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됐어요? 그런데 합공식은 하나가 더 있더라. 합공식 하나가 더는 뭐냐면 자, 요것을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고 적고 세 번째 항이라 적고 다시 n번째 항이라 적어보고 그러면 이것이 n번째 항이고 얘가 n 빼기 1번째 항이고 얘가 n 빼기 2번째 항이고 얘가 다시 A1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값은 누구랑 같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자리에다가 그냥 뭐를 집어넣어도 되냐면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을 적어줘도 합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첫째 항과 15번째 항이 문제가 주어지는 거야. 얘가 20일 때 요 놈을 구하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 합을 구할 때 S15를 2분의 항의 개수 15개에다가
첫 항 5를 갖다 쓰고 요거를 갖다 써서 합을 구하면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결국 그 공식은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d라고 쓰거나 2분의 n a1 더하기 마지막 항 an이라고 해서 그 값들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한번 요 일단은 공식만 가지고 일단은 선생님이 준 프린트의 왼쪽 부분만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유형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등차 수열의 유형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348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0은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 선생님이 보통 한 개 유형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풀고요. 나머지가 숙제 내지 수업 시간에 푸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몇 항인지 어떻게 구하냐? 일반항을 구하라.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구하는 거고 첫째 항은 37일 거고요. 공차는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라고 적을 수가 있어서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40이 되는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제 몇 항이냐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n을 구해주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60이 돼서 n은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고 구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20은 제 20항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되는 항을 찾아주면 되겠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밑에 거, 그 다음 문제도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349번. 자, 등차 수열 AN의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결국 등차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식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 절대값은 같대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결국엔 원래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것은 그냥 같다 또는 한쪽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인데 그 중에 뭐만 되겠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식 하나와 여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다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것들 이제 일반항적으로 적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첫째 항 더하기 3D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 첫째 항 더하기 얘가 8D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 밑에 식은 첫째 항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식을 연립할 거고요. 위의 식을 다시 밑에다가 이쁘게 정리해보면 2A1 더하기 11D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다. 따라서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두 배를 때리면 요렇게가 되겠고 두 개를 빼게 되면은 D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구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얼마? 11이 된다라고 구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다. 그래서 정리해서 2n-13이 된다라고 잘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의 쉬운 문제들을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함으로써 답을 내주면 되는 거다. 자, 한번 350번, 351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354번이고요. 이런 얘기다. 자,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룰 때요. 모든 x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세 수가 등차, 다섯 수가 등차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당연히 예를 들어 숫자를 선생님이 5개를 적어보면 요것도 당연히 순서대로 등차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홀수 항들만 들고 오더라도
얘들끼리도 당연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서 내가 또 짝수항들만 들고 오더라도 등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스트레이트로 등차가 되는 수열에서는 거기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져온 것들도 항상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돼.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두더라도 얘 2배가 얘 더하기 얘가 된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세수가 등차, 네수가 등차, 다섯수가 등차 수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보통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항을 적지 마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는 형태로 둬도 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세수의 합에 대해서 물어봐. 또는 네수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두지 말고 어떻게 두는 게 조금 더 낫냐면 가운데 거를 A라 두고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라 여기다가 공차 하나를 뺀 형태로 세수를 둬야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세수의 합이 나온다면 우리는 가운데 숫자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성질 가지고 얘를 구하자. 그러면 네수가 등차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의 간격은 A마 3D, A마 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둬야지만 이 일정한 간격 2D를 통해서 요 4개의 수의 합을 4A라고 둘 수가 있더라. 이렇게 두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뭐 선생님 이거를 이게 순차적으로 쓰면 안 돼요 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럼 이러면 별로겠죠. 당연히 요 숫자의 합이 당연히 4A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린 요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수가 등차할 때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좋더라. 다섯수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A마 2D, A마 D, A 뿔 D, A 뿔 2D.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세수나 네수나 다섯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A에 관한 배수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세수, 네수, 다섯수가 등차면 저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형태로 두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다. 자, 한번 선생님 2개 3, 5, 4랑 3, 5, 7을 풀어볼게요. 자, 3, 5, 4. 자, 세수가 등차할 때 모든 x합을 구하라. 뭐야? 세수가 등차다.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2배는 요 2개의 합이랑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가운데 거의 2배인 이 x제곱 마이너스 2x는 저놈의 2개의 합 10 더하기 4x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정리하면 2x제곱에 마4x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돼도 되고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얼마다? 4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등차 중앙에 간단한 성질로 답을 내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5, 7 하고요. 밑에 거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전부 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25가 된다.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그럼 세변의 길이가 등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게 맞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빗변의 길이는 이 중에 가장 모한 변의 길이야. 긴 변의 길이니까 요 놈이 얼마가 되겠다? 25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D가 25가 가지고 우리는 결국에는 나머지 값을 구할 거고요. 당연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지금 길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가장 짧은 변 A마 D, 중간 변 A 여기가 25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요령이라는 것은 요 값을 어떻게 두면 되겠냐면 또 얘가 기준이긴 하지만 얘는 여기다가 얼마 뺀 거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D 하나 뺀 거라고 적어주면 조금 더 식을 D로만 정리가 되겠다. 마찬가지 요 놈은 뭐가 되겠다? 25-2D라고 적으면 문자 자체가 D로 연결됐으니까 피타고라스면 바로 D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자리에 25-2D와
여기가 25-d를 넣어서 피타고라스. 따라서 25의 제곱은 25-2d의 제곱 더하기 25-d의 제곱이다. 자, 나머지 계산이죠. 그래서 25의 제곱 마이너스 100d 더하기 4d 제곱에 여기가 25의 제곱에 마이너스 50d 더하기 d제곱. 따라서 25제곱 당연히 날라가겠고요. d제곱은 5d제곱에 마이너스 150d, 얘가 625, 얘가 0이다. 따라서 d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5로 나눠서 d제곱 마이너스 30d, d를 나누게 되면은 125가 된다라고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5에 5가 딱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d는 5가 되거나 25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d가 25라면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되니까 될 수가 없겠고 당연히 d는 5가 돼야겠구나. 따라서 d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밑변의 길이가 15인 거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20이 돼서요. 당연히 넓이는 2분의 1에 15 곱하기 20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50이다. 자, 한번 355, 356, 358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일단은 35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359번 등차 수열에 두 번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일 때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다. 아,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d 하나를 해서 얘가 1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3d가 돼서 마이너스 5더라. 따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이 d는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마3이 될 거고요. 당연히 마3 집어넣으면 a1은 4가 되겠다라.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어디까지야? 20번째까지야. 아직 공식 익숙치 않죠? 2분의 n은 20개에 2a1 더하기 n-1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것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d.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얘가 10인 거고요. 마이너스 57에서 더하기 8, 마이너스 49.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90이 나오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 구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62번으로 가볼 거예요. 36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362번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S10하고 S20이 같을 때 SN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공차는 주어져 있고요. 10번째 항의 합과 20번째 항의 합이 주어졌을 때 S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뭘 일단 구해야 돼요? 저 S10과 S20을 가지고 공차는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 구해야겠죠? 가봅시다. 따라서 우리는 공차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10번째 S10과 S20이 같은 걸 가지고 합공식을 때리면 당연히 2분의 10에 2A1 더하기 n 빼기 1 d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2분의 20에 2A1 더하기 얼마? 19d가 돼서 이렇게 계산되면 누가 봐도 계산하면 A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요거 지워져서 여기가 5가 되겠고요. 요렇게가 10이 돼서 나머지 쭉 계산합시다. 자, 만나면 여기가 10A1 더하기 얘가 90은 20A1 더하기 380이 될 거고요. 그러면 10A1은 마이너스 290이 될 거다.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29가 되겠다라. 그래서 첫째 항을 마이너스 29로
구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뭘 풀고자 하는 거야? S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공차가 주어지고 첫째 항이 주어지면 SN의 값의 최소가 되는 n을 구하라 그러면 합공식을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왜? 시키는 게 SN의 최소니까. 그러면 일단 SN을 만약에 다시 구해보면 합공식에 익숙해지게 계속 쓰면 2분의 n에 2의 2원 마이너스 58 플러스 n 빼기 1 d가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2를 여기다가 약분해주면 n에다가 마이너스 29 더하기 n 빼기 1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n 빼기 3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 무슨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무슨 값? 최소가 되는 n을 구하라고 그러겠죠. 뭐 하죠? 몇 차 함수죠? n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을 하겠죠. 그래서 n 빼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225가 되니까 n이 1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25를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됐어? 그런데 실제로 요 문제는 요 합공식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를 또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얘 일반항을 구해보면 합을 구하지 말고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 가지고 일반항 구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가 돼서 얘가 2n 마이너스 3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은 마이너스 29가 되는데 공차가 2로서 계속 2씩 더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언젠가는 뭐가 되겠고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 얘들아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음수고 그 다음 수니까 어떤 수만 더해야지만 합이 최소가 되라고 물어보면 음수까지만 더해야겠다라는 거야. 양수를 더해지면 합이 커지겠구나. 결국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언제까지가 음수냐를 물어보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언제까지가 음수니라고 물어보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때까지가 음수고 얼마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는 거야. 얼마 넣으면 얼마 때까지가 음수야? 15를 집어넣을 때까지가 음수고 16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답을 15항이에요 라고 찾아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풀이. 알았죠?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원래 교과서적인 다 풀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너네가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잘해줬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풀이를 안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면 잘 들어봐. 자, 합공식을 다시 적어볼게. 조금 어려워요. 2분의 n에 공식 적으면 2의 2원 더하기 n 빼기 1 d가 돼.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얘는 미지수가 누구냐면 a1과 d는 상수니까 n이 미지수야. 그러면 얘는 뭐에 관한 함수냐라고 부르냐면 n에 관한 함수예요, 실제로.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야. 근하나는 얼마인 줄 알아요? 무조건? 0이에요. x 곱하기 뭐니까 똑같지. 그럼 나머지 근은 얘를 얼마를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근이야. 그럼 조금 더 정리해볼게. 그럼 얘가 2분의 잘 들어봐. nnd dn 제곱에 더하기 n 정리해보면 2의 2원 그리고 마이너스 2의 2원 그리고 정리해보면 dn 제곱에 나머지 n에다가 마이너스 d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이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최고창 앞에 개수가 2분의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d가 양수라면 무슨 볼록 그래프? d가 양수면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d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근하나가 얼마라고요?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게 x축과 만나는 상황에서 근 하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0 값이야. 빵번째야. 얘들아, 빵번장은 있어, 없어? 없어. 수열은 모두 첫 번장이거든. 그럼 첫 번장은 어디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요 놈이 첫 장이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은 거는 S2.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얘가 첫 번째까지 합이고. 마치 여기가 첫 번째까지야, 얘가 두 번째까지 합인 거야. 그런데 일단은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래, 음수래? 양수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무슨 볼록 그래프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합의 무슨 값을 물어보겠어?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무슨 값을 물어보겠어?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무슨 값만 찾으면 돼? 꼭지점만 찾으면 돼. 자, 문제에서 몇 번째 합하고 몇 번째 합이 같대? 10번째랑 20번째가 같대. 그럼 10번째 높이랑 20번째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20이란 얘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근이 0이고 여기가 10하고 20이면 요 놈의 근을 우리는 2차 함수 성질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 얼마야? 30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긴 얼마야? 15. 그래, 답이 15야.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풀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푸는 게 요즘 가장 트렌드한 문제야. 아, 그거를 2차 함수로 접근해서 풀어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를 설명하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364번 하나 풀어보고 나머지는 좀 시켜볼게요. 또.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364번. 자, 36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1, x는 2, x는 3 그리고 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에 의하여 잘린 10개의 선분을 L1부터 L10이라 그러자 그때 L1, L2, L3, L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라는 것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두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 놈의 길이라는 것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두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n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ln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ln이라는 놈은 여기에 x좌표가 n이 될 때 요 두 개의 함수값에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요 길이는 n일 때.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n, 10분의 1 n제곱이고 얘가 n, 10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길이는 두 개를 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2n 빼기 1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길이가 2n 빼기 1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뭘 뜻하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걸 거꾸로.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 뭐라고 읽어줘야 돼?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어줘야 돼요. 첫 장은 얼마고? 1이고 공차는 얼마인? 얼마? 공차는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을 읽어야죠. 도대체 왜 그런데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냐면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였어. 맞아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dn 더하기 a1 빼기 d라고 적은 n에 관한 1차 함수예요. 즉 어떤 식이 n에 관한 1차 함수로 정리가 되면 그것은 무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첫째 항은 어렵지 않게
n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고, 공차라는 것은 누가 앞에 붙은? n 앞에 붙은 숫자가 공차가 되는 거니, 아, 공차가 2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것들의 길이를 L1부터 L10까지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S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걸 합공식을 정리했더니 2분의 항의계수 10개에다가 당연히 첫째 항과 공차 가지고 구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하면 요 합을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더 쉬울 수가 있다. 따라서 요것을 2분의 총 10개에다가 L1 1하고 L10 19를 통해서 요 합을 구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설명을 한 거야. 합이라는 것은 결국엔 n에 관한 2차 함수적으로 정리가 된 거고,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로 정리가 돼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자, 내가 안 푼 나머지 문제는 한번 다 직접 풀어볼게요, 지금.